자, 그러면 시야 검사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측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이제 검사법은 아주 간단하게는 대면법에서부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시야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다양한 시야 검사법을 이제 몇 가지 기준에 있어가지고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적 시야 측정법 그리고 정적 시야 측정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시야 검사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동적 시야 측정법 어떤 걸까요? 정적 시야 측정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이제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동적시야 측정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시표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검사를 진행을 해요. 대신에 시표를 움직이는 대신에 사용하는 시표의 크기라든지 밝기는 고정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동적시야 측정법이고, 요것과는 또 다르게 정적 시야 측정 방법은 시표가 고정된 상태예요. 단지 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한정된 어떤 그 범위에서 시표의 밝기만을 바꿔가면서 이 피검자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밝기의 값으로 시야 측정을 하게 되는 방법이 정적 시야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야 측정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먼저 살펴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시야에 있어서 이제 시야가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정상 시야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 어느 뭐 일부분에 있어서 시야에 어떤 결손이 나타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동적 시야 측정법을 이용을 해서 전반적인 시야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상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심이 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자세하게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할 때 그 일정한 부위에서 이제 고정된 시표를 가지고 이 정적 시야 측정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감도 높은 이제 시야 측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동적 시야 측정법 같은 경우에는 자극의 강도는 고정을 합니다. 크기, 밝기 이런 것은 고정을 해놓고 시표를 움직이는데 이제 시표를 움직인다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시표를 이동하면서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바깥 범위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적 시야 측정법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뭐 검사 기기, 도구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골드만 시야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차후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골드만 시야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과에 가게 되면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 자동 시야계의 구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왜 안과 가면은 하얀 색깔 방구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넣고 뭐 다양한 위치에서 빛의 강도가 또 다르게 해서 이제 그 어떤 강도가 느껴지면 그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서 시야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골드만 시야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강도, 시표, 움직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검사자가 다 수동으로 하는 거죠. 이제 시표도 검사자가 움직여가면서 보인다, 안 보인다 정도에 대해서 피검자가 얘기를 하면은 검사지에다가도 이제 그 검사자가 다 체크를 하면서 다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번거롭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자동화 기기로서 이제 기계에서 다 작동을 하고 또 결과지로도 이제 컴퓨터로서 다 이제 결과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야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자동 시야계, 험프리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구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적 시야 측정법에 골드만 시야계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음. 자,
그런데 이 골드만 시야계 같은 경우에는 동적 시야 측정에도 이용이 되지만 정적 시야 측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세팅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시표의 움직임도 이제 가능하고 또 시표의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시표의 밝기 조절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동적, 정적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지만 거의 동적 시야 측정에 이제 주로 이용이 됐었던 시야계가 골드만 시야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이 동적 시야 측정법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탄젠트 스크린이라고 해서 평면 시야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대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아주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근데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재현성이 떨어진다. 이제 할 때마다 조금 다르게 측정이 되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측정법을 특히 대면법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아주 빠르게 이 사람의 시야의 어떤 이상 유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야 이상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빠르게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뭐 골드만 시야계를 이용하든지 여기에서도 또 어떤 문제가 이제 인지가 된다 하면은 또 이제 어떤지 한정된 부분에서 또 정적 시야 측정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아무 도구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면법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법에 대해서는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탄젠트 스크린 같은 경우엔 또 이제 탄젠트 스크린 평면 시야계라고 해서 이제 시합판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 외에는 또 시표 이제 정해진 아주 간단한 시표가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어떤 검사 도구가 이제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이동도 용이하고 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야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 시야 측정법을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적 시야 측정법은 동적 시야 측정법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시야 이상 유무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 측정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부위에 그리고 크기도 고정이에요. 일정한 크기의 시표를 이용을 하고 고정된 어떤 시표 위치를 한 곳에 고정을 하고 단지 자극의 강도만 바꾸어가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검자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밝기, 즉 역치값이라고 하죠. 그 값을 측정함으로써 이 사람의 이제 시야의 어떤 감도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적 시야 측정 방법은 이제 한정된 범위에서 검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중심 시야의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측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녹내장이나 특히 항방 관련한 어떤 이제 질환이 의심이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시야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할 때 이제 요 정적 시야 측정법 그 중에서 또 암스러 차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암스러 차트도 뒤에 가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시표의 움직임의 유무에 따라서 동적 시야 측정법 그리고 정적 시야 측정법 이렇게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야 검사를 할 때 주변부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심부에 대해서 검사를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야 범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시야 검사법 그리고 중심 시야 검사법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겠죠. 먼저 주변 시야 검사법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는 시야의 전체적인 범위를 나눌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중심 부분, 그리고 중심부, 주변부, 그리고 주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시야를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시야 검사를 할 때에는 이제 중심부 그리고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변 시야라고 하면은 중심부 바깥쪽을 의미를 하죠. 즉, 중심부가 30도 이내라고 한다면 주변부는 30도 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의 시야 범위를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주변부 시야를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할 때 동쪽 시야 측정법을 이용을 하겠죠. 시표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 사람의 주변 시가 어디까지 확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동적 시야계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대면법 그리고 골드만 시야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주변 시야 측정 방법에서 이용되는 대면법과 골드만 시야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그 시야 측정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영상을 먼저 보기 전에 대면법이 이제 대략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시야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대면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검사할 때 편리하게 어떤 도구 필요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사자가 있고 피검자가 있는데 뭐 특별한 도구가 필요가 없죠. 물론 지금 카드를 들고 있지만 이 카드조차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도구가 필요 없이 이제 뭐 어떤 즉각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법이고, 자, 근데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검사자의 시야가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실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요, 서로 대면 마주보고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표도 지금 이제 검사자의 손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동하면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지점에 대해서 피검자에게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검사자는 이 지점에서 보이는데 피검자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피검자의 시야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검자의 시야에 이상이 있다 없다 여부의 기준이 검사자 시야를 기준으로 정상 이상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다 보니 검사자의 시야가 일단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실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검사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시야 이상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스크리닝, 그죠? 요 대면법으로 했었을 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시야 검사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지만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 재현성 떨어지고 이상이 있다 없다 여부는 알 수 있겠지만 특별히 어느 부분이 이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과 관련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도 떨어지고 재현성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법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시야 변화의 대략적인 형태, 범위, 시야 결손 유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면법으로 할 때도 그냥 이제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누고 이렇게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 가면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시표를 이동해 가면서도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그 사분면 분면마다도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부를 우선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 그때서부터 각 분면에서의 어떤 시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방향에 대해서만 봐도 대략적인 어떤 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에 결손이 있는지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이제 시야 변화의 형태는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시야 검사에 적합한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검사 방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사자랑 피검자의 그 사이의 거리는 이제 검사 거리는 한 50cm에서 100cm 정도. 앉아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앉았을 때 서로의 무릎이 이제 안 닿는 정도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눈높이가 맞아야겠죠. 그죠? 서로 이렇게 눈높이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피검자는 검사자의 코를 계속적으로 주시할 수 있게끔 코를 주시한 상태에서 보이는 시야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코를 볼 수 있게끔 주시할 수 있게끔 이제 검사자도 계속적인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사를 진행을 할 때요. 자, 그래서 한 50에서 100cm 정도의 검사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동등한 눈높이가 될 수 있게끔 이제 맞춰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이제 코를 주시할 수 있게끔 계속 안내 멘트를 해주시면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대면하는 눈을 가려 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가리는 눈이 같은 방향, 그리고 오픈하는 눈이 같은 방향이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검사 진행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손바닥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펜라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표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시표에 해당할 수 있는 이제 합당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 주는데, 주변에서 중심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피검자가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시표를 인식하는 위치를 이제 검사자랑 비교하면서 그 범위를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두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환자의 주변 시야는 정상인데, 검사자는 볼 수 있는데 피검자가 못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상이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방법이 대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이 대면법 실제 검사하는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고요. 지금 이제 앉을 때는 서로의 무릎이 닿지 않게끔 해서 마주 앉고 서로의 눈높이가 이제 같은 눈높이에 있게끔 앉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사자의 그 이제 코 있는 부분을 계속 볼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지금 이제 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지를 하는지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요. 한쪽 눈씩 검사를 할 텐데, 검사할 때는 반드시 손바닥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되고 손바닥으로 반드시 전체를 다 가르실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겠죠. Ask the patient to then look at your face with their right eye. Ask them if any part of you is missing. Next, ask them to look directly at your right eye and ask them to see how many fingers they can see. You should present different numbers of fingers to the four essential quadrants of the 사분면으로 visual 나누어서 field.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좀 표시를 해주면서 손가락의 숫자를 인지한지 먼저 Next, 확인을 ask the patient to 해주고요. relax, hands down, blink 반대쪽 and 눈이죠. repeat as 검사를 above 진행을 on 할 the 때 left eye. 이렇게 Remember 그죠? what you see and record. 사분면으로 For 나눠서 further 검사를 refinement of this 진행을 하고 procedure, 이렇게 test each individual 지금 quadrant again 시표를 on the 주변에서 right and the left 중심으로 eye using 옮겨가면서 either a white 검사를 pin or 진행을 하시면 finger. 되겠습니다. Again, record your findings. 그래서 그 결과에 More 대해서 sensitive and central 검사자와 defects can be 보는 looked for 그 using 시야 a red 범위 pin. 정도를 서로 비교를 There, 해가면서 that's the basics. 정상인지 이상이 This is a very useful 있는지를 clinical skill and can 비교를 give very 하면서 useful 시야 information. 이상 유무를 It 확인을 looks good 하시면 when practiced well 되겠습니다. and clear instructions are given to the patient. Good luck.
자,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 자, 두 번째로 주변 시야 검사법에 이용이 되는 골드만 시야계와 관련해서 지금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동 시야계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이 사용할 필요성이 없죠.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기 전에 이제 구보전 수동으로 다 하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있다가 이제 각 부분들마다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 시야계 같은 경우에는 동적 시야 측정법 에도 이용이 되지만 정적 시야 측정법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세팅을 할 때 시표의 크기도 6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강도, 밝기의 강도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표의 위치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으로도 가능하고 정적 시야 측정 방법으로도 이제 사용 가능한 것이 골드만 시야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드만 시야계 측정하는 방법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First, we have the pentoscopic arm, which allows us to control the movement of the stimulus. Then we have the telescope, which allows us to 지금 이 monitor 부분 같은 fixation of the 경우에는 patient. 피검사가 제대로 주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창이 This is the table of 되겠습니다. the stimulus combinations, which is where we 여기 choose 이제 the size 보시는 and 것이 length for the stimulus. 시표의 사이즈, 시표 Next, we 밝기를 have the 조정할 수 shutter, 있는 which allows us 부분이에요. to control the on and off projection for the stimulus. Then we have the horizontal and vertical 지금 chin 보고 rest 있는 이 adjustments. 부분은 피검자의 Then 그 we 턱 have the 높낮이 on-off 조정할 수 vibration 있는 slot. 부분이고요. Lastly, the on-off button for 여기는 the 온오프 Goldman machine is 버튼이 located to the examiner's right 되겠습니다. at the side of the machine. 자, We 이 have 이제 the 환자가 chin 앉는 rest, 부분이 the 되겠는데 headrest, 환자가 앉아서 the lens holder, 턱과 이마 되는 부분이 the fixation 되겠고요. target, 이제 저기 중심부를 the 보라고 bezel, 얘기를 하죠. the 그리고 pentoscopic 중심부를 arm, 보고 which 있는 also 상태에서 projects 주변에 the 어떤 stimulus. 빛이 임지가 되면은 조금 전에 까만 Lastly, 색깔 the 버튼을 illuminator 누를 수 of grip. 있게끔 안내를 하게 됩니다. Goldman recording 자, team. 지금 보고 계신 eye patch, 방금 전에 toner sensor, 보셨었던 그거는 결과지고요. 그 외에 필요한 alcohol wipe. 뭐 티슈, 알코올, 솜 이런 것들 준비를 Set up the 해주시고 Goldman. Slide the 준비할 recording 때 tape 지금 under the 넣고 있는 게 task. 검사지예요. 여기에 검사 결과를 다 검사자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Make 그래서 sure the 검사지를 지금 horizontal 이쪽에 line on the recording 어, chart matches 수평, with the 수직 딱 horizontal notch 맞춰가지고 on the chart, 세팅을 잘 and the same with the 해주시고요. vertical. 그죠? 수평과 수직 그 Button the 기준선에 recording sheet 맞게끔 in place 이 so that 결과지를 when you are 세팅을 recording, 해주십니다. it does not move along. Change the light 그리고 stimulus 검사할 때 by 이용되는 시표의 moving 밝기 the 크기 dial 세팅해 to 주시고요. Roman numeral 1 for the smaller size, to number 4 for the brightest light, and changing it onto E. 자, 그리고 피검자에게 이제 검사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검사 진행할 때 이제 위생 상태를 위해서 뭐 턱이랑 이마 부분에 알코올솜을 이용을 해서 청결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게 됩니다. If you could just put your chin on his chin rest and your head on the headrest, I'll just set up the machine to your right. Yep. So if you could just put your head down, is it comfortable or do you want the table any higher?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고 턱과 이마를 대고 중간에 주시점을 바라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요. 당연히 중간을 보고 있는지 검사자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High enough for you? 높낮이 불편하지 않는지 물어보고요. Try again. Is that one fine? Yep. Yep. So I'll just see your eyes centered. So just keep staring through your head. 주시점을 바라봤었을 때 실제 피검사가 제대로 주시하고 있는지 검사자가 확인을 하면서 조정을 좀 하고요. Keep looking straight ahead. 즉 전방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위치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단한단한 검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검사하려고 하는 검사 반대쪽은 또 이 차폐자를 이용을 해서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And just keep looking. Scar patch in the middle. Just look at the board. Yep. 지금 오른쪽 검사 먼저 할 거니까 왼쪽을 가려주게 됩니다. Is that comfortable? Yep.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검사자가 지금 여러 개의 그 경선들마다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지금 움직일 때마다 피검자 쪽에 비춰지는 빛의 위치가 바뀔 거예요. 양쪽을 같이 보시게 되면 빛이 들어오죠. 그때 보일 때 피검자가 버튼을 통해서 보인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삑 했죠.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 수동으로. 이렇게 이제 각 경선들마다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경선은 8개의 경선, 많게는 12개의 경선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인다라고 했었던 그 지점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은 것들을 연결해서 이 피검자의 시야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다 수동으로 결과지를 작성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블라인드 스팟이겠죠. 그죠? 생리적 암점, 메리오트 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야 범위를 아까 이제 검사했었던 그 부분들 지금 경선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8개 이상, 많게는 12개까지 검사를 다 진행을 하시는 거죠. 시야의 측정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시야 검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야 검사법,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대면법, 그리고 골드만 시야계를 이용한 주변 시야 검사법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중심 시야 검사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시야라고 하면은 시야 범위 30도 이내를 의미를 하죠. 그 30도 이내 영역에서의 시야가 정상인가 아니면 이상이 있는가를 위해서 검사하게 되는 검사법이고요. 이 검사는 일단은 주변 시야 검사 한 후에 그 다음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고요. 검사 거리는 이제 검사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m에서 2m 정도 그 이내에서도 검사가 진행이 돼요. 왜냐면은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시야 범위가 비교적 좁기 때문에 검사 거리가 비교적 좀 짧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중심 시야 검사를 할 때 사용되게 되는 이제 그 검사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평면 시야계 탄젠트 스크린 이용할 수가 있고, 특히 황반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그 황반부와 관련한 어떤 시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슬러 차트가 대표적인 중심 시야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드만 시야계도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시야 검사법인 탄젠트 스크린, 평면 시야계 검사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스크린이라고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신 요게 탄젠트 스크린이에요. 이렇게 검정 바탕에 요런 이제 시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제 바탕 색깔이 검정색인 것도 있고 회색인 것도 있고 뭐 그 두 종류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부직포에 이렇게 시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요걸 갖다가 이제 벽에 탁 붙여가지고 쓰면 되고 또 다 쓰고 나면 이제 떼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검사할 때 되게 거창한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되겠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재현성도 낮고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검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심 시야 검사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즉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검사되는 시야 범위는 한 30도 이내이고, 그래서 이제 중심 시야 검사법에 해당이 되면서 검사를 진행할 때 보면은 이 시표를 이제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검사를 하다 보니 동적 시야 측정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시표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8개의 경선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표를 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경선에서 이동해 가면서 실제 이 피검자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 시야 범위를 갖다가 표시를 이제 검사자의 결과지에다가 하면서 실제 이 사람의 시야 범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스크린은 중심 시야 검사이자 이제 동적 시야 검사법을 이용한 시야 검사법이다라는 것 좀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검사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검사 거리 보통 1m에서 2m 정도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 바꿔가면서 실제 이 사람의 시야 범위를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야 그 이제 검사 거리를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 피검자한테 이 중간에 있는 이 고시점 있죠. 계속적으로 이제 고시점을 바라볼 수 있게 주의를 시켜주고요. 그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주변에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생리적 암점, 우리 시야의 15도, 외측 15도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주시 상태가 정상적인지 안정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야 측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시표가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 시표를 이렇게 주변에서 중심부로 이동을 할 때 검사자가 이렇게 지시본 같은 게 있어요. 이 지시본 같은 게 있고 요 앞쪽에다 시표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면서 이 피검자가 보인다라고 하는 지점을 결과지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이 피검자의 시야 범위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게 되는 이 시표, 이 앞에 이제 매달려 있는 이 동그란 시표인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백 색깔을 이용을 하고 그 외에도 색깔이 있는 시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만 계속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측정을 할때 민감도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인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이즈를 비교적 좀 작은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1에서 2mm 정도 되는 동그란 형태의 그 시표를 이용을 하고요. 색깔 있는 시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이즈 큰 거를 이용을 해요. 5에서 20mm 정도 되는 원반형의 이제 시표를 이제 자석 같은 게 있어서 탁 붙여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 있어서 흰색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 시표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이 피검자의 시야 범위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방법이 이 탄젠트 스크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검사자가 피검자의 신상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Hi Benita, I'm Dr. Mark. Nice meeting you. 오늘 검사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어떻게 검사를 진행을 할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야 검사도요, 이제 시력 교정이 이제 완전히 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될 거고, 지금 중간에 보이는 이 주시점을 계속적으로 고시할 수 있게끔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안경 상태에서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지점을 고시할 수 있게 하고, 검사하지 않는 쪽 눈을 차 한자로 가린 상태에서 시야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시표를 가지고 있죠. 자, 요 방향부터 진행하네요. 지금 빨간색 시표가 보입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제 실제 인지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검사자가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시표 색깔 바꿉니다. 시표 색깔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흰색으로 바꿨네요. 똑같은 경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인지되는 부분이 다르겠죠. 흰색이었으니까 결과지에도 흰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조금 번거롭겠죠. 또 시표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시표 색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지금은 녹색이죠.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인다라고 한 그 지점을 표시를 합니다. 파란색이었나 봐요.
이렇게 이제 녹색이죠, 그죠? 하고 Same procedure, ma'am. That 똑같이 하는데 different angle. 이제 위쪽의 경선에 대해서 검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죠. 검사를 진행할 때 가능하면 흰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시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의 경선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진행을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나온 그 지점마다를 연결을 해서 그 시표들 색마다 인지됐었던 시야 범위를 이렇게 그림으로 결과지에다가 나타내줌으로써 이 사람의 시야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심시야 검사법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표가 이 암슬러 차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막 여러 개의 격자로 이루어져 있죠. 실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 칸이 1도거든요. 1도. 근데 총 20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도 범위, 우리 시야 범위에 있어서 20도 범위 내에서의 어떤 시야 감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야 검사 도구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거리가 굉장히 짧죠. 28cm에서 30cm 근거리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요 암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황반부의 암점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황반, 뭐 변성 이런 거 조기 진단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격자가 있고 중간에 지금 흰 점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는 이 중앙에 흰 점이 보이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흰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중심부에 시야 결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환자가 이 중심부에 흰 점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흰 점을 보게 한 상태에서 차트에 이 4개의 모서리 있잖아요. 이 4개의 모서리가 보이는지 물어보죠. 그러면서 주변부에 시야 결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4개의 모서리도 다 보이는데 혹 이 차트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선이 없어졌거나 혹은 뭐 휘어졌거나 뭐 등등등 조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한번 그려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려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상이 검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태에 따라서 어떤 질환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 방법이 이 암스러 차트를 이용한 중심 시야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 시야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중심 시야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중요한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